아, 하드란트? 죄송해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야, 정전이 이제 되어버리니까, 이 휴대폰도 지금 배터리가 충전을 못한 채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서, 뭐 연락을 뭐 따로 공지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마냥 기다리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랑 지금 동시 송출로 라이브를 일단 켰고, 지금 씻지도 못했거든요. 애초에 아예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된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일단 표는 지금 괜찮았으니까 지금 불 보이잖아요. 네, 들어온 거. 네, 그래서 이제는 괜찮으니까 제가 방송 킨 거고 표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보내드렸고 유튜브도 오늘은 라이브로 해서 진행을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표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구매하시면 되고 내용은 지금 하나씩 좀 이렇게 프리뷰해서 봐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봐보면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 시티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디트로이트가 사실 어제도 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어요. 결국 타격에서의 지원이 잘 나와줘야지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풀어가면 아 이거 빨간 화면 아 이거 있어도 괜찮겠다. 유튜브에 MLB 화면 캡처 빨간 색깔 그 보일 텐데 이거 수비랑 지금 화면 송출 좀 다릅니다. 수비는 캠이 좀 틀어져 있고 아무튼 이 경기 뭐 어디 하는지 표시는 되니까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튼 디트로이트가 스쿠발권에서 2대1로 깔끔하게 승리를 또 하긴 했지만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어요. 결국 득점 지원에서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요소가 생길 텐데 오늘 경기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캔자스 시티 입장에서는 와카를 꺼내는 상황에 마이즈에게 밀리지는 않아요, 이 경기가. 실제로 와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토프 자체가 워낙 뛰어납니다. 이 커맨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캐시 마이즈를 상대로 와카가 그만큼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버티는 수준 자체는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어제만큼 점수가 안 나는 경기 양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경기가 득점 수준 자체가 이렇게 높은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캐시마이즈 같은 경우도 피홈런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이번 시즌 기록되고 있는 이 성적 자체가 얘도 절대 뻥튀기 성적이 아니에요. 부상 때문에 이탈되었던 것이 좀 아쉽긴 했었지만 이번 경기에는 5이닝 분명히 채워져야 될 거고요. 지난 이제 경기 LA 인저스와는 다르게. 그리고 이제 와카랑 같이 한 퀄리티 스타트는 서로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펜 운영에서 양 팀이 지금 오늘 따지고 봤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 불펜도 이제는 없어요. 이제 어제 경기 이후에도 지금 투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선수는 없는데 불펜 뎁스라든지 안정감을 생각하면 디트로이트가 약간 우세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 디트로이트 승에 언더는 좀 고민이 좀 됩니다만 불펜 때문에 일단 디트로이트 승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이 불펜에서의 저력이 결국 지금 캔자스 시티도 그 불펜에서의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상황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이제 믿을 만한 투수가 이제 스티븐 크루즈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캔자스 시티가 불펜에서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냉철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디트로이트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과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이제 그리핀과 브렛이 나오는 경기예요. 어제 이 경기도 사실 워싱턴 승트리가 나왔었는데, 결국 애리조나가 이겼죠. 그리고 이제 3대2로 7회 이제 결정적으로 점수가 나와가지고 또 경기가 그렇게 됐는데, 일단 오늘은 당장 이제 경기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지금 어제 워싱턴이 그렇게 비빌 수 있었던 이유, 잭 리텔이 그나마 이제 버티는 양상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싸움이라도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그리핀이 선발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제와 유사 양상에서 워싱턴이 투수 마운드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는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를 잡기는 꽤나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워싱턴이 좌투수 어제 이제 로드리게스를 상대로도 홈런 생산을 했었던 이제 그 딜런 크루즈를 제외하고도 안타 생산에 있어서는 중심 타선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었고, 오늘 나오는 브렛은 더욱더 구위가 좀 빠집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득점전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기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결국 불펜인 건데, 선발 싸움에서 워싱턴이 타격 데이터만 봤을 때는 오히려 찍어 눌러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애리조나도 어제 경기 결국 타격적인 측면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그렇게 증명하지 못했던 경기가 됐다면, 오늘은 마운드 높이 차이가 확실히 더 표시가 날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워싱턴 정배받은 거 이것도 이해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역배 애리조나 역배를 오늘은 바라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워싱턴 승 생각하면서 언오버는 9.5점이 잡힌 것부터 감히 워싱턴이 좀 타격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게 되는 경기 지표라 가지고, 이게 애리조나가 얼만큼 지원을 해줄지를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기준점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어 욕심을 내서 오히려 워싱턴 마인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 번은 들었었어요. 근데 어제 경기 양상과 워싱턴 불펜 생각하면 그냥 일반성 먹고 빠져야 되나 그런 거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LA 에인절스 경기인데, 요거 제 연장 승부 끝에 결국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데버스의 끝내기 안타로 기록되면서 이 경기를 또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훨씬 그 예상했던 것보다 이 조금 더 많이 산만하게 이루어졌던 경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킬리안이 올라왔을 때, 아, 샌프란시스코 진짜 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더 먼저 했었는데, 일단은 버텨주면서 일단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인저스가 사실 어제 경기를 불펜 싸움까지 가져갔을 때는 훨씬 더 이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못 이겼고, 오늘 이제 라이언 존슨과 그 다음에 로비레이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이 라이언 존슨이 지난 이제 보스턴과 등판을 했었던 이 7월 초 경기였었죠. 해당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대량 실점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라이언 존슨.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마운드에서 너무 산만하고, 그걸로 인해서 커맨드가 흔들리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커맨드는 본래 3개씩 기록하면서 흔들리는 양상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볼 때마다 이제 피칭할 때마다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그런 피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보면서도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선수였는데, 이제 오늘 경기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5이닝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제가 6월 말부터 지금 이제 다시 콜업이 돼가지고 마운드에 돌아온 시점에서 한 2경기 치르고 지금 이후 6월 29일자 경기죠. 시애틀전부터 지금까지 정경기 피홈런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 홈런이 결국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의외로 실점 수준이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LA인저스가 여러분들이 약하게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LA인저스의 불펜진이 생각보다 약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 전체 이제 WFIP 수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리그 전체 9위 성적이 나오는 게 LA인저스고요. 이 여기 이제 받쳐주는 게 뭐 네테라부터 시작해서 커비 예이츠, 그 다음에 실세스, 그 다음에 바크먼, 그리고 이제 뭐 페르민이라든가 제프라네라든가 얘네들 전부 다 이제 ERA 4점도 안 된 애들이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지금 잘 끌어가고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결국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LA인저스도 연장 승부 끝에 7대 6이라는 이제 많은 점수가 나는 경기를 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어제 바람도 마찬가지고 풀 투수 운영도 좀 많이 썼던 것도 마찬가지고 기준점이 꽤나 높게 잡힌 경기예요. 다만 개인적으로 로비레이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게 되고, 이제 불펜에서 연투 가능성도 고려를 해보면은 오늘 이제 투입이 불가능한 선수는 사실 없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LA인저스 투수진 한 번 더 믿어보게 되고, 이 경기는 언더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소니 그레이 대 딜런 시즈 나오는 경기고, 딜런 시즈가 지난 경기 홈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이제 내야 수비 실책, 히메네즈의 수비 실책 때문에 경기가 좀 꼬인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꽤나 공략을 당하면서 본인답지 못한 피칭에 패전을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 그레이는 연승가도의 기세를 올리면서 이번 시즌 무려 12승 1패라는 성적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경기도 토론토가 굉장히 잘 비볐죠. 경기가 비벼지면서 재밌게 흘러갔었는데 결국 불펜 싸움에서 이제 바네이크를 꺼낸 것이 이제 토론토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든 패배였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제 이제 토론토가 이제 불펜 운영이 이 연투가 힘들었어요. 로저스랑 발랜드가. 그래서 뒷심 싸움까지 끌려간 게 결국 산도발 공략에 실패했던 게 토론토의 페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제 경기를 이제 아껴 놓음으로써 투수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 호프먼을 오늘 투입을 시키지는 못하게 되는 경기가 될 거고, 하지만 어제 아껴놨었던 이제 로저스와 발랜드가 출전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딜런 시즌만 버텨주면 오늘 경기 해볼만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죠. 근데 결국에 이 보스턴의 이제 불펜들은 오히려 오늘 경기 전부 다 투입이 가능한 시점이 되어버렸고, 소니그레이 공략의 실패 시 이 경기는 당연히 보스턴이 분위기를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스턴 승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저도 보스턴 승을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멤버십 분들 공개해드리고 있는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요거 하나 공개를 해드리면 요거 토론토 승 트리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실 트리거라는 게, 저도 어제 또 이제 트리거를 개겼다가 패배했죠. 시카와 화이트삭스 누가 봐도 좀 이길 것 같았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리게티가 볼질하다가 개판 털려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끌려가는 경기가 돼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딱 투수 교체 하나 잘못된 게 허드슨이 그대로 개털리면서 무려 8점에 대량 실점을 해버리고, 그 결과 이제 역전패 당한 그림이 또 실제 트리거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도 돈 주고 그거를 계속해서 결제하고 있고 여러분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도 그렇게 토론토 승 트리거가 나왔으니 혹시나 보스턴 승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다면은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더도 한번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유리 페레즈와 JP 시어스 경기입니다. 야, 이 경기도 어제 진짜 재밌는 경기였어요, 나름. 이제 샌디에고 입장에서 투수 운영에서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었고, 이제 저도 사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카일 하트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샌디에고의 마운드 교체가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좀 이 지표를 좀 믿지 못하는 수치가 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불펜 이제 출전 이력이랑 이런 것들 통해서 출전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보는 사이트인데, 그거 하나 못 믿는 사이트가 돼버린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어제 경기에서 원래라면은 로드리게스가 휴식이 예정이었어요. 휴식 예정. 근데 이제 샌디에고가 어제 이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로드리게스 투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디 페랄타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올 투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로드리게스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결국 성적이 안 좋았지만 일단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그러고 이제 모레온 메이스 밀러까지 가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주버가 랭이포에게 결정적인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를 샌디에고가 메이스 밀러를 올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경기였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경기가 운영 자체가 이제는 진짜로 조금 많이 빡빡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모레온 못 나오고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로드리게스도 이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게, 완디 페랄타도 어제 투구수가 좀 많았어가지고 좀 무리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또 이제 이 경기가 왈드론이 나오고 그리고 마스이가 나오게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샌디에고 오늘은 진짜로 타격에서 최근에 너무나도 샌디에고가 마이애미랑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어서, 샌디에고의 타격을 믿고 어제 경기도 제가 샌디에고 승을 역배승을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은 이제 진짜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뒷심이 너무 약할 것 같아. 그리고 유리 페레즈의 공이 절대 만만치가 않죠. 이번 시즌 유리 페레즈 이제 이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결국 이 홈런 때문에 XERA, 피장타 때문에 XERA도 높게 나오는 선수이기도 한데, 이 장타만 안 맞으면 오늘은 마이애미가 해볼만
죄송합니다. 해볼만 할 수 있겠다. 그 생각도 드는 경기긴 해요. 다만 마이애미의 타격 데이터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JP 시어스도 일부 버틸 수 있게 되면은 와일드론 체제에서 선발 싸움에서 의외로 비비다가 와일드론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 샌디에고가 이변의 주인공이 될지 안 될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와일드론 애초에 좋게 바라보지는 못할 것 같고 지난 경기도 이제 다 출전해가지고 와일드론이 홈런 맞고 무너지는 모습 또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불펜 체제에서 롱리리프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원이 약해가지고 짬차를 때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잘한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일단 말씀드린 건 저는 일단 언더 보고요. 이제 마이애미가 오늘은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와 뉴욕 양키스 경기 어제 예고해드렸듯이 이제 선발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차전 경기 슈틀리트로 나왔고 깔끔하게 저도 이거 언더는 이제 어제 실제 조합픽에 썼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맞췄는데 1대0으로 양키스가 아주 똥줄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제 1사 말루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제 브레인 켈러가 나옴으로써 경기 양상은 이제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좋게 바라봐야 될지 조금 이제 한숨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오프너거든요. 이게 선발 투수가 지금 아닙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미 TBD가 걸려있는 상태라 가지고 장담할 수 있는 뭔가가 없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좌투수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상을 따지고 보면은 당장 뭐 좋게 바랄 수 있는 수준이 딱히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켈러가 좀 이닝을 좀 길게 끄고 가는 양상을 만들 거고 지금 메이저리그 데뷔전이 될 거라 가지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이닝 정도 이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루키 데뷔전이라는 것도 생각하면 이제 웰컴 드 MLB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좌투수 상대 최근 데이터 필라델피아 타격 데이터까지 따지고 보면은 오늘도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은 드리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이제 양키스의 타선도 좋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불펜에서 그래도 양키스가 가지고 있는 이 위력 자체는 진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지금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더욱더 경기가 할만해야 된다라고도 그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켈러라는 선수가 뭐 딱히 이제 뭐 유망주급 뭐 그런 선수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선수도 아니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양키스가 어쩔 수 없지만 좀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추천은 못 드립니다. 사실 양키스의 타격의 데이터가 좋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추천은 못 드려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단 양키스 승 말씀은 드려봅니다. 단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배팅 못해요 절대.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닉 마르티네즈와 이제 테너 바이비가 나오는 템파베이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어제도 주력 조합회 활약을 했던 경기고 오늘도 실제로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많이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제 닉 마르티네즈가 이번 시즌 나오고 있는 제가 얘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마르티네즈라는 선수는 실제 XERA 값이라든지 XBA 값이라든지 여타 X 값을 보면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도 하위권급의 성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선수가 바로 이 닉 마르티네즈입니다. 실제로 수비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계속해서 얘가 시즌 행보를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체인지업 하나로 진짜로 먹고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땅볼 유도가 그나마 잘 되니까 타자들이 범타 유도가 훨씬 잘 돼서 그나마 얘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다? OPS가 좌투투 상대로도 전부 왜 이렇게 살에 걸리냐? 이제 전부 0.7 아래로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그 땅볼 유도가 잘 되냐 못 되냐 싸움입니다. 테너 바이비 같은 경우도 이 커터와 함께 이 체인지업으로 먹고 사는 선수들이라서 오늘 양팀 선발 투수들의 체인지업이 서로 얼만큼 잘 먹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겁니다. 그런 양상 속에서 이제 최근 실제 실점 수치를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도 양팀 선발 투수들이 모두 퀄리티 스타트급의 피칭을 다 해주고 있고 장타를 맞냐 안
맞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펜 운영에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게디스가 뭐 연투됐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될 거고 홀더맨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건 사실 더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에린도 라인업 복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나오게 되면은 스미스랑 같이 불펜 운영까지는 클리블랜드도 문제는 안 생긴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그렇게 로이 크로프트를 38구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 오늘 경기 그렇게 되면 제일 이제 템파베이 마운드에서 얼굴을 보면 위험한 선수 두 명이 있는데 그게 로이 크로프트랑 이 킴브럴입니다. 근데 로이 크로프트 한 명 지었고 오늘 킴브럴이 나오는 상황만 안 만들어지면 이제 켈리, 클레빈저, 베이커, 썰저까지 정도는 확실하게 이제 해볼 만한 카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템파베이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클리블랜드가 지금 라인업에서 스위치도 포함해갖고 전부 좌타 도배가 되어 있어요. 예상 라인업이. 근데 이게 좌타가 도배가 된다고 해서 썩 그렇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에요. 이번 시즌 실제로 지금 이제 마르티네즈가 좌타 상대로 많은 타자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추세도 마찬가지지만 좌타자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비도 마찬가지고 바이비도 이번 시즌에 우타 상대했던 타석수 대비 이제 타자들이 이제 212타자를 상대했고 그다음에 좌타자들이 278타자를 상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티네즈 또한 좌타자를 상대로 260타석을 상대를 했고 우타자에게 192타석을 상대를 했어요. 근데 그 성적 자체, 표본 자체의 크기가 뭐 그렇게 많이 남해도 성적에서의 그런 다이나믹한 이제 부진이라든지 좌타자들을 많이 꺼냈을 때 이제 마르티네즈를 공략하기 수월했다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피안타율만 따지고 보면 좌타자 상대로 2할 3푼 9리를 오히려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 좌타 도배가 되는 부분 자체가 마르티네즈를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보면서도 템파베이 승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저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시카고 컵스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경기 연장 승부 끝에 결국 또 산타나, 그 라미레즈가 무너지면서 이 피츠버그가 경기를 또 내주는 양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진짜 데미지가 큰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어제 라미레즈를 꺼냈을 때는 경기를 잡아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지 못했던 경기였었고, 이제 컵스 같은 경우는 결국 분위기를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불펜 투수들에게는 이 경기가 서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기예요. 이게 그러면 폴스킨스 대 이마나가의 순수 선발 싸움에서 누가 더 잘 버티냐가 이 경기를 거의 이제 가늠하게 될 거고 당연히 언더 생각해야겠죠. 언더도 당연히 생각해야겠지만 이제 언더 또한 이제 이 경기가 의외로 저는 이제 컵스의 타선이 상성상 이제 폴스킨스 이번 시즌 성적 보면 꽤나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공략당할 지표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걱정되는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피츠버그 정배가 나오는 근거를 따지고 보면 폴스킨스의 이제 성적도 있겠지만 이게 이마나가가 이번 시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딱 한 개가 있죠. 이제 피홈런 이제 9이닝당 홈런 개수가 지금 이제 1.72개까지 올라가 있고 슬러그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마나가 이번 시즌 부진했던 그 선수들의 그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마나가가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4경기 동안에 실제로 피홈런도 2개가 기록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피츠버그의 타선이 지금 홈런의 기대값이 꽤나 높다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피츠버그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도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폴스킨스와의 이 컵스와의 타선과의 상성 거기에 이제 피크람스트롱, 스즈키 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니코너에다가 라미레즈에다가 댄스비스 선수까지도 의외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지금 보면 라인업에도 뭐 상위 타선, 중심 타선, 하위 타선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얘들이. 계속해서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역배를 도전한다면 이 경기도 도전해볼 만한 생각도 든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언더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경기는. 어제도 제가 이거 오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버를 근거로 가져왔던 이유는 컵스의 타선이 공략이 되었을 때 얘기였어요. 근데 컵스의 타선이 공략이 안 됐죠. 시원하게 먼저 이제 피츠버그를 타선 이제 그 제러 존스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던 거고 저도 완벽하게 결과의 예상이 틀려버린 경기가 됐던 건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컵스의 타선이 오늘도 폴스킷의 공은 저는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한 손을 들어주는 건데 당연히 리스크 있는 선택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배팅에 추천은 못 드리는 경기. 네, 그렇게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언더 보면서도 컵스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어차피 불펜은 서로가 모두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많이 바라보기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뭐 승패에서만 이변을 한번 노려본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티모어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어제 결국에는 선발 로테이션이 또 당겨져가지고 이제 로저스가 등판을 했습니다. 볼티모어가. 그래서 이제 결과를 또 만들어냈던 경기였었고 이제 로저스가 못했던 거는 사실 아니었지만 결국 이제 불펜에서 버티지 못하면서 애틀랜타가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10회에만 무려 7점이 오가는 경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잃은 게 많았던 경기가 돼버렸었죠. 사실 어제 경기는 저도 이 경기도 예상이 틀렸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볼티모어가 지는 그림은 안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왜? 이글레시아스가 못 나오니까. 그게 너무 컸거든요. 볼티모어는 오히려 불펜 투입이 모두 가능했던 경기였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 진 것이 키드리치를 꺼내고 진 것이 너무 데미지가 컸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돼버리면 애틀랜타 입장에서 오히려 투수 운영에서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네, 수월해지는 경기가 되고 오늘 이제 못 나온 투수는 킬레이랑 이제 에란데스 정도라고 봐야 되고 필승조 이글레시아스와 리 그리고 푸엔테스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엘더가 버텨주면은 이제 할만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브랜든 영이 지금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꽤나 안정감이 갖춰져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캔자스 시티 상대로 7이닝 던지고 홈런 때문에 이제 3실점 경기로 했던 건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었고 이제 경기 운영 내용만 따지고 봤을 때는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홈런만 또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엘더를 상대로 또 좋은 피칭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열려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제는 점수가 좀 많이 나는 양상이 됐는데 오늘은 언더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서 그 근거에는 결국 이 애틀랜타의 불펜진의 운영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든 영이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값이 조금 더 크다라고 바라보게 돼서 볼티모어 승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점수 매겼죠. 점수 매겨 드렸죠. 점수 이제 표 구매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희가 6점 매겨 드렸습니다. 오늘 전체 경기 평가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 줬고 배팅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경기가 이 경기. 그래서 앞선 경기 지금 보면은 배팅하기 어려워졌던 경기다라고 말씀드린 것들 몇 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메리트 없는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석하면서도 15경기를 전부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걸을 건 걸러야 되는데 이 경기 걸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어제 트리거 반대로 개겼던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이제 화이트삭스가 좀 이제 아리게티의 볼질로 인해서 쉽게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흘러갔어요. 경기는 실제로 볼질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번의 투수 교체가 무사 만루에서 허드슨 꺼낸 카드가 완전히 잘못됐죠. 크리스천 워커에게 삭스를 2루타 맞고 그 다음에 그 캠 스미스에게 투런 홈런 맞으면서 경기 역전돼 버립니다. 그대로 끌려가면서 9대5로 패배를 하는 양상이 돼버렸었고 오늘은 이제 심브룩 대 헌터 브라운이 나오는 경기인데 헌터 브라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헌터 브라운의 타격 데이터는 상성을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무너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볼넷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오늘도 또다시 화이트삭스는 볼질로 얻어먹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심브룩이 공략당할 수치가 높아지는 게 지금 계속해서 어딥니까? 요르단 알바레즈, 이삭 파레데스, 제레미 페냐, 어제는 크리스찬 워커에다가 이제 캠 스미스까지 살아나 버린다? 이러면은 휴스턴 타선도 이제 무시를 못해요. 지금 연속 안타 기록이 지금
휴스턴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타자들이 너무나도 매섭기는 합니다. 실제로 지금 어제도 요르단 알바레즈 안타 생산 또 했고요. 파레데스는 안타 생산 끊어졌지만 이제 알투비 어제 3안타 경기했었고, 캠 스미스, 크리스찬 워커 홈런만 받고, 지금 제르미 페냐도 연속 안타 기록 또 이어가고 있고 3안타 경기했었죠. 타격감 자체를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지성 오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제 해외 국내 기준에도 8.5점 나왔는데, 저는 뭐 이게 사실 점수 평가를 좋게 바라보려고 할 때는 결국 지금 계속해서 복귀하고 홈런 맛을 못 보고 있는 무라카미, 장타 생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를 점수를 고평가 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경기가 화이트삭스 정배가 나올 경기는 아니다. 휴스턴이 타격으로는 오히려 오늘 앞선다. 헌터 브란의 재고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오버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 이상 이제 화이트삭스가 정배받을 만큼의 딱히 이제 더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는 경기가 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콜로라도. 어쩌겠어요. 속아봐야죠. 다시 한번. 개서는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시즌 지금 최근에 던지는 거 보면은 어제 나왔었던 이제 드로안보다 훨씬 더 이제 정교한 피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바라봐야 되고, 이 타격에서 미러키가 보여줘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제 저도 뭐 똥배 터지고 시작했던 경기였지만, 이제 뭐 더 이상 그 이상의 이변을 또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콜로라도 어제 치는 거 보니까 존나 잘 칩니다. 진짜로 존나 잘 쳐요. 진짜 잘 치는데, 미러키도 사실 더 타격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기대를 하자면 옐리치, 티랑 콘트레라스, 사실 3명 빼고 나머지 솔직히 말해서 기대 안 돼요. 오히려 콜로라도 타자들이 훨씬 더 메카시, 그 다음에 크레이그, 구드먼, 럼필드, 윌리 카스트로 기대되는 쪽이 여기가 좀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콜로라도의 문제는 불펜이고 투수 마운드인 거고, 오늘 이제 라이언 펠트너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약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미러키가 어제 경기 끌려가 버리면서 투수 운영 자체가 그랜트 앤더슨 운영을 해버렸었고, 오늘 그러면 뭐예요? LCB 맥일 유리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러키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요 경기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타격 데이터에서는 미러키가 비빌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근데 개서가 버텨줄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이게 가능성이 생기는데, 콜로라도의 지금 좌투 공략 데이터라든지 어제 경기에 사실 이긴 것도 이상한 게, 어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좌투 상대로 크로스필드 데이터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략 안 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좋게 볼 수는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어제는 오히려 어제 경기가 미러키 배팅 메리트가 너무 컸던 경기였었고, 이제 분명히 이겨줘야 되는 경기 져버렸던 건데, 어제 경기가 그렇게 끌려가 버리고 지게 돼 버리면서, 미러키가 오늘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은 그냥 불펜에서 이기고 있다면 불펜에서 지키는 야구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말고 메리트가 없어진 경기가 돼버렸어요. 이 경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경기 치르면서 미네소타가 영봉패를 당해버렸어요. 이제 데이터적으로 바라보면 어제도 점수가 분명히 나야 되는 경기였었고, 오늘도 점수는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이제 코너 필립스 공략 당해야 돼요. 그리고 브렛은 제가 경기 던지는 거 봤지만 사실 메리트가 너무 떨어져요. 미러키가 사실 타겟 필드에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 경기를 치렀을 때 의외로 득점 지원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데이터도 명백히 나타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브렛 같은 경우도 지금 등판 데이터 자체가 선발 투수 이력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불펜 운영까지 갈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애틀레틱스의 불펜에서 믿을 만한 선수 당장 따지고 보면은 그나마 지금 9위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그나마 뽑으면은 알바라도 정도 말고는 사실 생각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뭐 운영 가능한 건 뭐 해리스, 아니면 지금 애틀랜타에서 데려왔던 이제 호세 수아레즈, 뭐 이런 선수들 남아 있는 건데, 나머지 뭐 그렇게 지금 힘이 빠지죠. 오늘 심지어 이제 나오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메디나가 못 나올 거로 바라보기 때문에 파이어볼로 한 명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불펜은 오히려 이제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고메즈 말고 미드만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고, 필립스는 짧아지면 서로가 타격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도 득점 지원에 있어서는 이제 훨씬 더 좀 이제 좋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좀 그래도 미네소타 쪽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랭겔리어스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 경기가. 아마도 벤치에 출발할 수도 있을 거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이언 제퍼스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라고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이 경기는 어차피 오전에 여러분들 확인하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경기라 가지고, 라인업에서 이들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경기 양상 자체가 조금 산만해질 수 있어서 배팅 자체가 좀 까다로워지는데, 제퍼스도 마찬가지고 랭길리어스도 만약에 나와진다. 그렇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오버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저는 1회나 2회는 오버로 일단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제로 오늘 엑셀표 써드린 거에도 10.5 오버를 써드린 이유가, 얘들이 나오면은 타격에서 도움이 될 거고, 얘들이 안 나오면은 주전 포수가 서로 각각 빠지게 되는 거라서, 투수 운영 자체가 투수 리딩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투수들이 좀 흔들리게 되고, 경기 양상 자체가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타격 데이터도 어제도 개언더 게임이 됐지만, 결국 얘네들의 타격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상성은 더욱더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 최근까지 타격 수치만 바라보더라도 이 경기는 장타 몇 방만 나오면은 충분히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경기였었거든요. 오늘도 그 견해를 저는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버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시애틀, 브라이언 우와 이제 이오발디의 경기인데, 이발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커브볼 하나만큼은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텍사스가 5대4로 결국 추격을 뿌리치고 결국 지켜낸 데 성공하면서 이제 똥줄 승리를 가져갔는데, 진짜 장군 멍군의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토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경기 운영도 예상을 해보고 하면은, 브라이언우의 어깨가 매우 무거워진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브라이언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원정 경기와 홈 경기의 성적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라고. 어제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경기도 물론 홈런 2방 맞았던 거 너무 아쉬웠었고, 그걸로 인해 실점이 있었지만 결국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최근 마이애미 원정, 피츠버그 원정, 볼티모어 원정, 디트로이트 원정, 캔자스시티 원정까지 지금 원정 5경기 연속으로 전부 퀄리티 스타트 실패했고, 피안타율 3할 넘게 올라갈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원정 성적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브라이언 우예요. 오늘 경기도 결국 원정 경기라는 점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캔자스시티가 시애틀이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발자르도를 제외한 이제 모든 필승조가 시애틀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투수 운영 자체에서는 시애틀이 문제가 없어서 결국 브라이언 우만 잘 버텨주면은 이 경기를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게 되는데, 결국 그게 가능할지 여부 자체가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원정 등판 브라이언 우라는 요소만으로도 이 경기는 메리트가 이미 많이 사라지는 경기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요거 텍사스 쪽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배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LA 다저스 대 뉴욕 매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야마모토 나오는 LA 다저스, 오늘도 뒷심 싸움에서 결국에 보여줬던 다저스의 경기였었고, 이제 다저스가 초반부터 잡고 갈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타격에서 LA 다저스의 어제 효율성은 개쓰레기였었고, 진짜로 이긴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기였는데, 이 맥레이는 제구 문제를 앓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다저스가 조금 더 걸어나가는 경기에서 좀 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똥배 받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일반승까지 딱 노려보게 되는 경기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타격 데이터에서 다저스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최근에 많이 소실되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어제 경기도 안타가 11개나 생성이 이제 되었지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지금 다저스의 타선에서 결국 오타니가 쳤을 때 장타 생산으로 타점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맥스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근데 먼시가 안 나오니까 결국 터커가 홈런을 쳐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냈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맥스먼시 지금 4번 나온다고 되어 있죠. 지금 무키베츠가 진짜 실제로 4번에서 빠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어제도 이제 프레디 프리먼이 그렇게 4번 나와서 3안타 치면서 득점 생산 지가 다 관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로 엮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키베츠는 4번 제목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소토 안 빠진다 말씀하셨는데 소토가 지금 이제 라인업에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라인업에서 지금 빠질 걸로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전 그대로 할 거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기대값은 소토에게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팔렌테와 헌터그린 나온 요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헌터그린 페이스 완전히 찾았습니다. 4대 2로 어제 신시내티가 또 승리를 했었고 타격 생산 확실하게 많이 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헌터그린 이후에 결국 불펜 운영에 있어서 이 경기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일단 패건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뒷심이 조금 빠질 수가 있는데 헌터그린이 최근에 등판했던 경기에서 전부 99 이상 소화해서 이제 모두 이제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팔렌테 같은 경우도 대량 실전 경기가 미러키전 제외하고 사실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 이 최근에 출혈타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데 결국 세인트루이스의 타격 부진 이게 결국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터 그린이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버텨줄 수만 있으면 타격 지원이 일부 나올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좀 있는 게 이 경기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바람이 측풍이 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이제 날씨 쪽에 바라보면은 외야로 좀 바람이 불어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장타 생산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시즌 내에 기록되고 있는 수치상으로 바라보더라도 헌터 그린의 구위적인 측면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타선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도 벌레슨과 워커 3번, 4번만 조심하면은 헌터 그린이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역배가 나오긴 했는데 역배 가능성이 그렇게 역배를 받을 만큼 이게 왜 세인트루이스가 그렇게 고평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불펜들이 오늘 총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팔렌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느껴지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선발에서의 우위가 나타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결국 이제 헌터 그린이 지금 이번 시즌 복귀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던 피 홈런 지난번에 쿠어스필드에서도 홈런 2방 그걸로 인해서 지금 슬러그시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쿠어스필드 데이터라 갖고 이거는 보정을 좀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헌터 그린의 구위를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유튜브는 녹화 끊어가지고 라이브 다시 보기 칸 말고 동영상 다시 보기란에 오늘 영상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멤버십 혜택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도움 되시는 부분 가입하셔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일단 녹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티 경기 가장 안 좋게 보는 이유요. 결국에 이제 불펜 운영, 애틀랜타의 불펜 운영이 확실히 세진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 겁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에서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 볼티모어가 이기려면은 그게 전제 조건이 붙는 경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